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쿨의 탄생, 한 국가가 대중문화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란 저서를 분석하는 미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류 분석 기사에서 외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바로 프랑스에 살며 한류를 분석하는 홍은희 작가의 저서 한국 쿨의 탄생, 한 국가가 대중문화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란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 때문에 수많은 한류 외신 기사에서 한류가 세계를 정복했다란 인용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책은 2014년에 초판되었지만 최근까지 계속 업그레이드판이 출간되어 한류를 분석하는 언론들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책 리뷰 매체 LARB에서 이 책의 지필가 홍은희 작가와 한류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는데 인터뷰가 흥미롭습니다. 한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조명하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과 미래의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중국이 왜 한류와 같은 문화를 만들지 못하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여름 이전까지 한국 밖에서는 박재상이라는 래퍼이자 가수인 싸이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화와 음악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비의 영화 스타 같은 외모도 선구적인 K-POP 그룹 소녀시대의 팬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발표했을 때 이 곡은 그의 바이럴 센세이션이 되었고 2012년에는 유튜브 영상 중 최초로 10억 뷰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류, 대중문화의 한류에 대한 관심이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싸이의 히트곡은 이 물결의 전세계적 확산을 극적으로 가속화했습니다. 주목한 한 사람은 언론인 홍은희였습니다. 한국은 수년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랬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소녀시대나 또 다른 세련되고 젊으며 매력적인 밴드일 거라고 생각했죠. 싸이는 K-POP 모델에 맞지 않지만 그가 없었다면 한국 문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12세까지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인 홍 작가는 10대 시절을 서울의 부유한 강남구에서 보냈는데 싸이가 풍자한 동네와 같습니다. 그녀의 이중 문화적 배경은 음악부터 메이크업, 드라마부터 먹방 영상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다양한 형태가 세계 문화를 재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견해를 형성했습니다. 홍 작가의 한국 쿨의 탄생, 한 국가가 대중문화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 원판에서 그녀는 한류의 부상이 단순한 문화적 발전이 아니라 깊은 정치적 측면도 있음을 강조하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절박한 한국 정부를 저인프라 경제개발과 소프트파워 확장을 위해 대중문화에 도박하게 만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한류는 그녀가 평가하는 코리아 브랜드를 홍보하는 전달 시스템이었지만 당시 홍 작가는 국가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면 그 물결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책 출간 이후 10년이 넘었고 한류는 점점 더 지배력을 키워 BTS가 세계 최대 밴드가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스트리밍 센세이션이 되었고 기생충은 비영어권 영화 중 최초로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하며 역사를 썼습니다. 이러한 이정표들과 그 외 여러 가지를 포함해 홍 작가는 한국 쿨의 탄생 확장판을 위해 4개의 새로운 장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한국이 한때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만 주어졌던 영원한 하늘에 들어섰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한류의 놀라운 부상과 그 다음 파도가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 한류의 장기적인 전망에 회의적이었었나요? 저는 트렌드는 오고 가는 것에 대해 매우 냉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같은 강에 2번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류는 중공업의 트로이 목마라고 생각했는데요. 목표는 전화기, 선박, 그리고 중동 지역의 건설입니다. 임무를 다하자 목마를 분해했고 사람들의 집중력이 짧아서 5년이 지나면 한국 팝에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틀렸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 대중문화가 2014년과 비교해 차이가 더 큰 차이라고 느끼나요? 아니면 그 사이 10년 동안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물결이 어떤 전환점을 넘은 것 같아요. 이 문화는 주류 문화에 흡수되었고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한국 요리를 파는 서양 식당이 많고 그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한국 마스크에 적히는 라벨이 한국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쨌든 구매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변화가 한국 문화를 아주 약간 바꾼 것 같아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한국어든 아니든 영어가 아닌 영화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한류가 그 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 한국 대중문화의 팬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문화적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인이나 아시아계 미국인이 창작하거나 공연한 다른 대중문화 사례들, 더군다나 비영어권 언어로 이런 사례를 보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K콘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 중 하나는 코미콘에 갔지만 한국 팝 부문인데 10년 전에도 관객이 5만 명이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인이 아니었고 유생인종이 불균형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는 텔레노벨라와 매우 비슷합니다. 미국 밖에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문화에서도 가족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족 구조를 묘사하는데 훨씬 익숙한 비할리우드 대안이 있다는 점이 정말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생각해요. 한류가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의 일부라면 이 전략은 매우 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한국이 냉전 이후 미국이 누려온 것과 같은 수준의 문화적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고 있을까요? 한국이 미국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체 파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파이를 원했습니다. 초기 수출 전략은 개발도상국을 겨냥하는 것이었고 미국이 무시한 잔해를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허황된 꿈처럼 느껴지는 매우 긴 열망의 시기를 겪었고 돈이 있다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 이해했습니다. 이 때문에 K문화 열풍은 미국에서 두드러지기 전에 라틴 아메리카를 장악했습니다. 드라마는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파라과이어에서만 사용되는 과라니어 같은 지역 방언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이들을 K드라마와 K팝에 빠뜨리면서 아마도 20년 후 이들 국가들이 삼성 휴대폰과 사치를 연관짓는 중상층 시장이 더 커질 때를 대비해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파워 성공을 모방하려는 다른 나라들도 있을 것이고 특히 중국이 그렇습니다. 내부 문화 산업이 거대하지만 한류와 비슷할 만한 문화 수출품은 전혀 없습니다. 중국이 한국이 해낸 것과 비슷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중국은 수년간 자신들만의 한류에 해당하는 혁명을 시도해 왔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은 매우 중앙 집권적인 작은 나라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때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매우 거대합니다. 다양한 민족, 종교, 언어가 존재합니다. 중앙 집권적이고 조직적인 측면은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이자 더 큰 이유는 한국처럼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려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검열이나 자신이 만든 작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스스로 운영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며 이 추세가 인구학적 영향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겠지만 전망은 잠재적으로 암울합니다. 사회 붕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는 걸 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당분간 한국의 젊은이들은 줄어들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적어도 한국 내에서 한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젊은 인구가 더 이상 없으면 한국은 자원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드 산업에 집중할지 소프트 산업에 집중할지. 인구가 부족한 나라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임금이 높아져 제조업이 매우 비싸지게 만듭니다.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은 K-팝이나 K-시네마가 아닙니다. 자동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값싼 해외 노동력을 수입하는 끔찍하게 분열된 인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젊고 세련된 한국인들은 소프트 파워에 종사하며 사회는 완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기사 잘 보셨나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한국의 인구 감소가 한류에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까지 자세한 분석 같습니다. 결국 한국이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연속성과 문화적 지속성까지 끊기지 않게 만드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